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팀장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주가가 들어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27% 오른 상태로 이제 정확한 라운드 피거 금액인 딱 18만원의 주가가 멈췄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가를 좀 들어 올리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의 주가림 과연 어떻게 좀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일단은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들어오졌지만 또 윗꼬리단에서 눌리게 되었다 보니까 오늘 주가 흐름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이 주가를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면서 결국 장 마감이 되었다. 결국 지금의 이 상승 추세를 좀 완벽하게 이어갈 수 있는 신호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이제 앞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흐름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에 따른 부분들 좀 영상으로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 될 수 있도록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서 지금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 없게 되면서 좀 흘러가는 흐름으로서 주가가 위치해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장 초반에는 주가가 들어 올려졌지만 들어 올리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거래량 실리면서 들어왔었는데 지속적인 거래가 실리지 않고 매수세가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주가는 흘러 내려갔었죠. 그래서 아래권에 위치하면서 이 매물들을 다시 한번 좀 흔들면서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 2시쯤부터 해가지고 점심시간 지나고부터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물량들을 체크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졌던 이 구간들 있죠. 주가가 이제 급격한 상승폭들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물량들 체크해 가면서 매물대들 버틸 수 있는지 체크해 가면서 주가를 끌어갔었어요. 최근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에서도 다시 한번 버텨주는 힘들이 나왔었죠. 완벽하게 이 매물대들, 이 지지 라인들을 테스트를 완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거래량 실어가면서 끌어올린 게 바로 어제였던 거예요. 어제부터 다시 한번 주가를 띄워 올리게 되면서 좋은 재료까지도 터져 나왔었죠. 이 재료에 힘 입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 올려졌는데 결국 추가적인 이 도약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에 이어서 오늘의 흐름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오늘의 흐름 자체는 장초부터 끌어올리면서 현 구간에 이 쌓여있던 매물대들을 완벽하게 좀 돌파하는 이 구간이죠. 지금 구간 따져보면 이때부터 쌓여있던 이 매물들을 좀 완벽하게 다시 한번 벗겨내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동안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물량 체크 완료했고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주가를 흔들게 되었을까? 이에 따른 판단을 해보게 되면 결국 한미반도체 주가 앞으로 더욱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에 대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앞으로 우상향을 만들기 전에 물량들을 다 전부 다 장악하고 나서 상승을 만들기 위한 이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이에 따른 부분들은 영상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서 일단 세력들의 움직임 한번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외인들과 기관들은 물량을 담고 있는 흐름인 거고 개인들은 물량을 빼앗기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외인들 물량 들어오고 기관들도 물량 들어오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줬죠. 이렇게 급격한 상승 나왔던 건 어차피 단 넥스트 거래에서 3주로서만 주가 상한가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정규장만 볼게요. 정규장만 놓고 본다라 했을 때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었죠. 정규장을 한번 볼게요. 정규장만 보게 되면 이렇게 큰 변동성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이 더 큰 변동성을 가져갔었어요. 거래량도 실린 거 보게 되면 더 많은 거래량이 실렸었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을 끌어가는 주체 자체가 누구예요? 결국 외인들과 기관들이에요. 그 중에서 외인들이 가장 크고, 그러면 생각해 볼게, 이 주식을 끌고 왔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 외인들의 비중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 크게 변동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덜어냈던 흐름에서도, 자, 8일날 9일날은 물량을 좀 많이 덜어냈었죠. 이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언제요? 이때죠. 변동성 크게 형성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때는 외인들이 물량을 크게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게 맞죠.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제는 오히려 외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기관들이 물량을 받쳐줬고 개인들이 물량을 받쳐줬었죠. 오늘은 뭐 큰 물량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외인들과 기관들은 매수,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외인들이 매도하게 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물량을 다시 한번 받쳐주면서 이런 보합권의 캔들 형태가 형성이 되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기관들의 지금 수급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정규장 끝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는 이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죠. 내일 같은 경우도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솔직히 지금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증권사에서도 이 리포트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자,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지금 2026년에 가지고 추가적인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우상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죠. 자, 이거에 대한 이유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이에 따른 수혜로서 주가가 상승하게 될 때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세력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짜놓고 주가를 움직이게 될지, 자, 이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자, 지금 주가가 우상하게 될 때 제일 하방 압력으로 가해지면서 걱정이 치수 요인이 뭐예요? 결국 공매도예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신고가 영역들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에서는, 자, 너무 많이 주가가 오르게 되다 보니까, 자,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매도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심리를 건드리게 되면서 결국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벌 수 있는 게 이 공매도 세력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수치를 보게 되면, 일단 대차 잔고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매도에 대한 압박들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최근에 들어가도 다시 한번 공매도 압박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매도 같은 경우도, 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그리고 이 공매도 잔고로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자, 1월 초부터 해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자, 대략적으로 690만 주가 넘는 공매도 잔고 수량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수치가 지금 거의 200만 주 줄어든 480만 주. 자, 공매도 잔고가 이만큼밖에 안 남아있어요. 자, 단기적으로 200만 주가 공매도 잔고 수량들이 상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커버가 확실하게 일어났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매도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쳐왔던, 자, 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쳐왔던 공매도 물량들을 다시 한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갚아 나가면서 윗권에서 추가적으로 주가 끌어내리면서 이거를 갚았다는 거잖아. 이렇게 쇼커버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80만 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자, 지금 공매도 잔고가 3위, 자, 전체 종목 중 3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들이 아직도 크게 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좀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이에 따른 부분들 좀 판단하면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디를 지금 버텨주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좀 전체적인 타점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전체 흐름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자, 변동성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동성을 오히려 활용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기회로 잡고 정확한 타점 잡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다. 자, 게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또 추가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될 때는, 자, 이전처럼 빠르게 상승폭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재료가 너무나도 좋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반도체 관련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한미반도체에서 애플 출신의 이명호 부사장을 영입을 했다. 뭐 새로운 인재 영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당연하게 좋은 호재로서 작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게다가 뭐 2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을 추가로 영입을 한 거니까 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그리고 양산까지 주도했던 이 인물을 영입했다라는 거. 자, 그걸로서 추가적인 호재로서 잘할 수 있는 거고, 자, 주요 발휘될 거는 바로 이거죠. 일단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SK 하이닉스와 이 TC본도 공급 계약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존의 SK 하이닉스와 지금 갈등도 좀 있었다. 자, 이런 찌라시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해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자, 작년에는 이제 TC본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미반도체만 공급하다가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나 세미텍까지도 동시 발주를 진행하게 되면서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 이 공급에 대한 다변화를 이뤄내자.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미 반도체 내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는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완전히 좀 봉합이 되었다. 추가 계약이 나왔으니까. 자, 하지만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거는 수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96억 5천억이에요. 96억 5천억이라는 큰 수치가 아니죠. 작년 매출 대비해서 가지고 한 1.73%. 자, 이쯤 나왔었죠. 자, 1.73%라는 수치가 있다 보니까 큰 수치가 아니죠. 대략적으로 TC본도 대략 한 3대 정도, 이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대당 20억에서 30억 정도 하니까, 그쵸? 한 3대 정도 물량이 공급 계약이 나왔던 거고, 자, 지금 하나 세미텍까지도 동일하게 한 3대 정도가 계약이 들어갔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세미텍하고 해가지고 비슷한 수치로서, 비슷한 규모로서 공급이 진행되면 결국 기존에 나왔던 실적들 대비해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결국, 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자, 청주에 첨단 패키징 팹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19조나 들어가지고 이 HBM 수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AI 메모리 수요 자체가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자, 경쟁력도 강화하고 지역 경영 정책에 발맞춰 가지고 지금 착공하고 있고 완공까지 목표로 하면서, 자, 지속적으로 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증가한다. 그에 따른 이제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자, 또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엔비디아에서 HBM4에 대한 사양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과연 누가 승기를 잡나 생각해 봤을 때 자체 파운드를 갖고 있는 이 로직 다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아니면 대만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냐, 이에 따라 가지고 삼성이 비교를 좀 우위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능 자체를 지금 더욱더 개선했는데 이 작업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양 자체가 상향 조정됐다.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일단 생산에 필요한 이 후공정이죠. 후공정에 대한 장비의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 추가적인 이 TC본드에 대한 계약도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BM 같은 경우는 자, 고대역폭 매물이죠. 그래서 고정밀 공정이기 때문에 이 TC본드, 그리고 EMI 실드, 뭐 레이저나 검사 장비 등 이런 전체적인 패키징, 자, 이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후공정 장비 라인업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갖추고 있죠. 그런 만큼 장비 중에 대한 증가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이 더욱더 형성될 수 있다. 자,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안 좋은 소식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승기로서 더 추가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금 이 요구 사양 자체를 좀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 일단은 이 AI 인프라죠. 이 AI 인프라에 대해 가지고 이 메모리 성능을 더욱더 확대하겠다. 자, 수요 자체를 더욱더 증가시키겠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늘리겠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자, 이 계층에 대한 성능 요구 자체를 더욱더 높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메모리를 좀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들에 대해 가지고 자, 추가적인 장비 투자를 더욱더 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결국 이 후공정 업체, 자, 후공정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에 한 추가 계약들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매출 자체가 자, 사이클 회복으로서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 세미틱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 기술력 자체가 너무나도 월등히 앞서 있죠.
지금 이 TC본도 점유율 자체가 71.2%가 나오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자, 그러니까 결국 이 SK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장비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려나가고, 그러면 이 패키징, 이 후공정 장비들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자체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 매출이 늘어나고, 이게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주가는 더욱더 우상 그려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하지만 주가라는 게 무조건 상승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수직적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울기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기울기들을 이용하면서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될 때 이런 고점과 저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냥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끌고만 가는 게 아니라 구간마다 우리가 고점과 저점에 이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이 타점들 잡아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오늘은 매수를 하세요, 오늘은 매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타점을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점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신 주주분들은 자, 간단합니다. 제게 연락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락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호 010-7593-3753번 이 번호를 해가지고 종목명이죠. 한미반도체 딱 5글자만 적어가지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확인했다고 바로 답장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 자, 변동성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변동성 중에서도 반드시 자, 상승 추세 이어나가는 흐름에서도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지 이런 목표가를 정확히 세우긴 힘들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좀 매수해야 될지 매도를 진행해야 될지 이런 타점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근거들에 맞춰가지고 바로 답장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간단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 한미반도체 타점 잡아 가시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최대한 이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자,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투자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